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겠다고 벌이는 윤석열 정권의 전방위적 공작질이 끈질기고 집요하기 짝이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단 한 사람을 대상으로 벌이는 정적 제거하기, 이재명 죽이기 검찰의 사법살인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언제쯤 이 스토킹을 멈출 수 있을까요?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재판 절차가 오는 9월 초 마무리될 전망인데요. 이제는 대놓고 벌이는 사법살인이 그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하겠다고 날짜를 정해놓은 꼴인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한성진 부장판사는 28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 위반 재판에서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을 내리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재판부의 이례적인 이번 결정이 저는 아주 많이 이상합니다. 재판부는 내달 12일 서증조사를 실시한 뒤 8월 23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직접 신문을 할 예정인데요. 이어 9월 6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의 구형과 최종 진술 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 말 선고 공판이 열릴 것으로 예견되는데요. 결심부터 선고까지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오는 10월쯤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선고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을 확정받으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데요.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원이 법률에 규정한 피선거권이 없어질 때 퇴직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제136조 2항에 따라 의원직에서도 상실하게 되는데요. 만일 정치 생명을 끊어놓겠다고 벌이는 이번 사법살인이 성공한다면 이 대표는 향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최소한의 자기 방어조차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텐데요. 아마도 이번 판결을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어젯밤에 극단의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민주당에서는 어젯밤에 바로 논평이 나오지 않고 오늘 오전에 논평이 나왔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죽음이 더 이상 있지 않도록 검찰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 저희가 내부망, 그러니까 네트워크망에 또 누가 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기사가 올라오길래 전에 과거 기사를 잘못 냈나? 그러니까 글자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좀 있다 보니까 딴 사람이었던 거예요. 일단은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제가 한때 이제 지휘하던 그 부하 직원들 중에 한 명이고, 어쨌든 이 수사 과정에서 뭐 그게 연원이 돼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깝죠. 안타깝고, 정말 이제라도 편히 쉬시길 바라고, 또 가족들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위로 말씀을 드리는 외에는 제가 뭐 특별히 더 드릴 말씀도 없고 상황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뭐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아마 팀장이었을 겁니다. 팀장이었을 텐데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거는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이제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발 이익을 5,500억을 확보했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라고 이제 기소가 된 일이 있어서 그 재판 과정에서 제가 그 세부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우리는 지침만 줬지만 그거를 파악하는데 주로 알려줬던 사람이 당시 이분이었어요. 도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했고 제가 계속 물어봐야 되니까요. 업무 파악을 가장 잘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의 그 핵심을 잘 알고 있는. 내용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어서 그때 당시에 제가 통화를 했는데 저는 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로 납득이 안 됩니다.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성실하고 이런 업무 처리도 잘하는 그런 직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한 사람의 귀한 생명이 세상을 떠났는데 어쨌든 이 일을 계기로 야권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오늘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재명 후보 대선 후보 일정 전면 중단해야 한다. 그러게 책임지는 자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제가 관할하던 뭐 제 한때 부하 직원이었고 제가 관련된 업무, 제가 하던 업무에 어쨌든 관여된 분이니까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겠죠. 가슴 아프고 뭐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같은 현안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들을 말할 수 있으니까 뭐 그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으로 검경 수사를 받던 중 2021년 12월 21일 성남시 분당구의 성남도시개발공사 개인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문기 씨 사건이 그 시작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씨가 사망한 다음 날인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했는데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 씨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였냐는 주영진 앵커의 물음에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경기도지사가 된 후 재판을 받으면서 알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이걸 근거로 국힘당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또한 12월 29일 한 종편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당시에 그 사람을 기억 못한다고 한 건데 그걸 왜 의심하느라며 김문기 씨와의 관계를 재차 부인했고 앞서 국힘당이 공개했던 단체 여행 사진에 대해서도 일부만 떼내서 조작한 사진이며 사진에 있는 사람 절반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는데요. 성남시장 시절 예하의 그 많은 공무원들을 어떻게 모두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이상합니까?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은 사람을 안다는 기준은 상대적이고 평가적인 요소가 있다며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은 사적인 친분이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변호인은 성남시 공무원만 약 2,500명이고 산하기관 임원진까지 더하면 4,000명에 달한다며 김문기 씨와 같은 직급인 팀장만 600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씨가 함께 다녀온 출장을 두고 성남시장 일대 해외 출장을 16차례 갔고 한 번에 10명이 함께 갔는데 이 가운데 한 출장에 같이 간 직원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는데요. 설마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된다고요? 그럼 이준석은요? 또 22대 총선에서 벌어진 여당 의원들의 위반 행위는 모두 다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걸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보궐선거를 몇 번을 더 치러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약 23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검찰 의견서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오히려 조금 비쌀 때 사서 쌀 때 매각한 게 많아서 나중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한 대국민 사기를 친 건 사과를 안 하십니까? 이 사건이야말로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아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